안녕하세요. 아침 공부 이찬영입니다. 좋은 아침에 또 함께 하시는 분들과 아침 공부를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회네요. 20회의 제목은 치매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제목이 재밌죠? 네, 오늘 내용은 챕터 6장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방법 중에 의사결정의 두 가지 사례 내용입니다. 149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고요. 오늘 의사결정의 예로 사례로 나온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1910년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벨 전화 회사라고 있었어요. 세계 최대의 민간 기업이었는데요. 이 벨 전화 회사를 만든 시어도어 베일이라는 사람과 1922년에 개판 5분 전에 GM의 사장으로 취임해서 조직을 재설계하고 세계 최대의 자동차 제조업체로 성장시킨 슬로원 이세라는 사람입니다. 둘 다 생소할 텐데요. 시어도어 베일은 아마도 좀 어느 책에서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슬로원 이세라는 사람은 저도 전에 다른 책에서는 본 적이 없고요. 워낙 오래전의 사람들이라서 생소해서 그 든 예의 구체적인 내용도 참 읽기가 어려웠는데요. 어쨌든 그 두 사람의 사례 통해서 우리가 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훈들을 좀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당시로서는 혁신적이고 대단한 일이었죠. 어쨌든 현 시대와 너무 동떨어져 있고 또 미국의 일이고 또 그들이 최고 경영진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전략에 관한 일이라서 우리와는 잘 이렇게 맞지도 않고 이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어쨌든 통찰을 정리해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대부분의 기업은 주로 지금까지 이루어온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다른 기업보다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어적인 경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예에서도 보듯이 조직이 영속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직의 파괴자가 되어야 되고, 내일은 오늘의 적이 되어야 되고요. 오늘과 다른 미래의 창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애써 이뤄놓은 것을 노후화하고 앞으로 나가는 일, 그걸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웬만한 독한 마음이 아니고는 힘들죠. 그러나 우리 신체가 오래된 세포들을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걸 죽이고 떨쳐내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감으로써 생명을 유지해 가듯이 이 유기체인 기업의 조직도 분사를 빼고 그리고 최선의 근육을 만들어 가야 장거리 달리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영속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개인도 그렇지만 현재의 모습에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요. 그것이 그냥 어떤 안주를 위한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도 조직도 일신우일신해야 하고요. 어제 구태의연한 모습을 버리고 환골탈태를 해야, 그래야 새 사람이 되고 그래야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업이나 조직이나 같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 시어도어 베일과 슬로원 2세의 의사결정의 공통점을 보니까 언제나 무엇에 대한 의사결정인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부터 세워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더라고요.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에 어떤 맥락을 무시한 채 근시안적인 의사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전략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되게 큰 결정을 말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작은 단위에서도 충분히 전략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기 위한 그런 의사결정만 전략적인 결정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학업과 진로를 위한 선택에도 충분히 적용돼야 되죠. 이 개인의 학업과 진로를 위한 선택도 이게 사실은 작은 게 아니죠.
그리고 근시안적이어서도 안 되고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순간적인 어떤 충동에 의해서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인생의 향방을 가르는 그러한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섣부른 결정과 판단은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인생을 놓고 볼 때 이렇게 거대한 결정뿐만 아니라 그런 엄중한 이슈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작은 것들 가운데도 우리가 전략적인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내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땡긴다고 바로 치킨과 맥주를 주문 배달시키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전략적인 결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나의 건강한 인생을 위해 또 내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 이런 안 좋은 습관을 가감히 척결하고요. 이 척결이라는 뜻은 살을 긁어내고 뼈를 발라낸다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척결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과감히 결단하고 그런 습관을 끊는 거, 이런 거 충분히 개인적인 의미에서는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 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무엇인지, 또 누굴 만나야 되고 누굴 만나지 않아야 될지, 이런 것 다 개인 차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 범위에 포함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략이란 말이 어쩌면은 개인적인 일상에 쓰기에 다소 좀 무겁고 버거울지 몰라도, 이렇게 우리가 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은 충분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나의 하루는 충분히 전략적인가?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또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책에 나온 2명의 CEO의 사례를 통해서 2가지의 것을 한번 살펴봤고요. 첫 번째 것은 스스로 조직의 파괴자가 되어서 새롭게 계속 일신우일신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나의 업무에 있어서도 나의 생활 습관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어제 나의 모습의 안 좋은 부분들을 극복하고 잘라내고 오늘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2번째는 작은 일에서도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충분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부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